그냥 불러봤어. 부르고 싶어서. 그 적립총액 문제 혹은 뭐 기수불과 기말불 문제, 그죠? 네, 뭐 적립총액일 수도 있고 할부금의 상환일 수도 있고 연금의 현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저 새끼가 뭐라는 거야 이런 표정이 쓰는데 중요한 건 모든 문제는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돈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부자예요. 상상만 해도 좋죠? 예, 중동에 땅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석유가 미친 듯이 나오네? 존나 부자가 된 거예요. 알겠죠? 대대손손 물려내려온 중동에 땅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쌤, 제가 돈 좀 빌려줄까요? 왜? 지갑이 너무 뚱뚱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 얼마나 빌려줄 수 있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얘기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10억을 빌렸어요. 아싸 개꿀 이러면서. 언제 갚을까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갚을 게 아니고 선생님의 6대 후손이 갚을 건데 한 200년 후쯤에 다시 100억, 10억 돌려주면 되니? 이러면 안 되죠. 아주 단순하게 초등학교 때 나의 짱친이 나에게 10,000원을 빌려갔는데 지금 10,000원을 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때 10,000원의 가치 훨씬 크기 때문이지. 맞아요? 이처럼 돈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전문용어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면 오늘 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여튼 화폐 경제에서는 자연히 인플레이션이 항상 존재한다 라고 하고, 각 국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이죠. 미국으로 따지면 연방준비은행, 이런 곳에서는 통화량, 이거 아니에요? 네, currency라고 해서 시중에 통용되는 화폐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여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납득이 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있고요. 갑자기 하니까 경제 시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은 뭐냐면 돈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계산을 할 때는 내가 더하거나 빼고자 하는 모든 금액의 가치를 동일 시점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더하거나 빼고자 하는 모든 돈의 가치를 동일한 시점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더하거나 빼고 싶다라고 하면 모든 돈의 가치를 같은 시간대로 옮겨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미래로 보낼 때는 곱합니다. 돈의 가치를 더 늘려주는 거죠. 미래로 가면. 왜냐면 현재 10,000원은 100년 뒤에는 10,000원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지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거로 갈 때는 나눠줍니다. 일정한 비율로. 그러면 나누는 게 편하겠어요? 곱하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 이 단순한 답변을 지금, 야 곱하기가 편하니 나누기가 편하니? 그렇죠. 곱하기가 편하지. 그래서 대부분 문제 풀이를 할 때 어떻게 하냐? 미래 시점으로 환산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세요. A가 매월 초에 10,000원씩 월 이율 1%로 1개월마다 복리로 5년 동안 적립한다. 5년이라는 말은 지금 월 이율을 사용하니까 몇 개월이다? 60개월이다 라고 보셔야겠죠. 이해했죠? 그럼 A가 이제 보통 이거 문제 풀면 기억자 모양을 그리는데 익숙해지면 굳이 안 그려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A가 처음에 10,000원을 적립을 했잖아.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싶냐면 지금 5년 후에 원리합계라는 말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럼 5년 후니까 60개월 후잖아요. 현재 10,000원이지만 60개월 후에도 10,000원 아니란 말이에요. 얘를 60개월 후에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 단위는 10,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이래다가 이자율이 얼마라고요? 월 이율 1%니까 1.01 100분의 2잖아 1%는. 이거에 60제곱을 곱해야만 실제 60개월 후에 이 10,000원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또 이 10,000원을 적립을 할 건데 얘는 이미 한 달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한 달이 지난 시점에 10,000원은 당연히 59개월 후로 환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1.01에 59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만원의 가치를 환산하다 보면 마지막 59개월 초에 만원을 넣은 것은 한 달간의 이자밖에 발생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걸 다 더한 게 뭐냐면 SA입니다. 그럼 SA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거 거꾸로 관찰해 보세요. 첫 장이 1 곱하기 1.01이고 공비가 1.01인 등비수열의 제 60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그러니까 1.01 마이너스 1분의 1.01 곱하기 1.01의 60제곱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됐어요? 1.01의 60제곱 그대로 있는 거죠. 재밌는 거 알려줄까? 이거를 보고 여기를 쓰는 새끼들이 있거든요. 있다는 거 알아요. 문제 내는 사람들이. 학교 내신 시험지 받아보면 1.01의 60제곱은 얼마고 1.01의 59제곱은 얼마라고 써있습니다. 그럼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시험지 보다가 뭐 이렇게 써놨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놈들을 노리는 거였어요. 노리는 거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얘가 81.81만 원인가 나와요. 야, 이자가 없다고 하면 60만 원인 거잖아. 복리를 이자 계산하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네. 물론 월 이율 1%면 엄청난 금리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네. 그리고 SP 얘는 12만 원씩 연이율 얘도 똑같은 거니까 그냥 얘는 1년마다군요. 네, 그래요. 다시 해야겠다. 기간은 똑같은데 얘는 연이율을 쓰고 있으니까 12만 원이에요. 뭐를 귀찮게 한 달에 한 번씩 넣는 거 아니야. 나는 한 번에 12만 원씩 늘란다. 이런 관점인 거고. 얘가 돈이 더 벌리겠지. 아니 계산 안 해봐도 얘가 돈을 더 많이 얻어야 정상 아니에요? 복리에 상식이 없는 거야? 아니 얘는 첫 달에 만 원밖에 안 넣는데 얘는 첫 달부터 12만 원을 꽂아 넣는데 당연히 돈을 더 벌어야지 얘가. 덜 벌면 되겠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자가 없을 때 원금은 똑같지만 얘는 1년 초부터 12만 원을 묶었고 얘는 그러니까 5년 전에 첫 달에 얘는 만 원밖에 안 묶어서 12만 원 묶어내고 얘가 돈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고민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얘는 5년 후의 가치는 12 곱하기 연 이율은 몇 퍼센트? 12%니까 1.12의 5제곱이에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 해에 넣은 12만 원은 1년 이미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1.12의 4제곱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마지막 해에 넣은 12만 원은 12 곱하기 1.12인 거죠. 그럼 첫째 항이 12 곱하기 1.12이고 공비가 1.12인 등비수열의 제 5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그럼 1.12 마이너스 1분의 12 곱하기 1.12 그리고 1.12의 5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니? 얘도 계산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5는 그래서 나와 있는 거죠. 85.12만 원이 나옵니다. 1, 2는 계산이었네요. 네. 둘이 빼시면 마이너스 33,100원? 알겠죠? 예. 그러니까 12만 원씩 한꺼번에 넣은 애가 33,100원을 더 버는 거다. 이런 얘기 있어. 치킨 한 마리를 넘었어요. 1.5 치킨 정도를 더 벌 수 있다. 넘어가 되겠니?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좀 싫어하지도 말고 어려워하지도 마. 그냥 금액의 가치를 동일 시점으로 환산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37번. 아까 배운 거 활용할 수 있겠지. 등차수를 똑같은 개수만큼 묶으면 그 합 또한 등차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S10 첫째 항 20분의 1인 거예요. 둘째 항은 S20이 아니에요. S20 마이너스 S10이죠. 왜냐면 10개의 항만 봐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얘가 다시 20분의 1이네? 공차 얼마? 0입니다. 10개씩이 전부 다 20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럼 S200은 20분의 1이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20개 있다는 얘기 아니야? 답은 1이에요. 이것도 잘 모르면 다 뭐하고 있냐? 첫장하고 공차 다 구해가지고, 맞죠? 200번째 한 가지 합을 구하고 있겠죠? 근데 그것은 출제 의도가 아닙니다. 알겠죠? 등차 수열을 동일한 개수씩 묶어서 더하면 그 또한 등차 수열이다. 이게 이 문제의 실제 의도인 거야. 이해되냐? 이해돼? 네. 넘어가겠습니다. 38번. 등차 수열인데 짝수번째 항만 더했거든요. 근데 짝수번째 항만 더해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잖아요. 공차가 2배가 되고 첫 장이 좀 변화가 있을 뿐 여전히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의 일반화에 관한 이야기도,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보통은 이렇게 쓴단 말이죠. 맞아요? 이것도 한 번도 전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냐? 없었겠지? 예. 자, 전개 한번 해볼게. dn 제곱 하나 나오고요. 맞니? 그 다음에 2a-dn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dn 제곱 더하기 2분의 2a-dn 이렇게 나와요. 이걸 뭐라고 읽을 수 있냐라고 하면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식입니다. 등차수열 합의되는 조건이 상수항이 0인 n에 대한 2차식입니다. 한 가지를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차 항의 개수 곱하기 2는 공차입니다. 이걸 곱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 미분 느낌이 나기도 하잖아요. 실제 미분이에요. 이산적인 값인데 완전히 똑같진 않다 그랬죠? 그러면 일반항을 더해서 만들었으니까 이게 합이 적분이라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예요. 극한이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유사한 느낌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그래 차수가 올라가는구나. 아, 그래 차수가 떨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걸 알면 뭘 할 수 있냐? 제 거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 거예요. 네. 아마 학부모 전화인 것 같은데 제가 수신 거부를 할 수도 없고. 죄송해요. 아무튼 등차수 A에 대해서 합이 나와 있잖아. 이걸로 이제 일반항 구할 때 SM-SM-를 하잖아요. 그거 안 하고 좀 빨리 할 수 있지. 원래? 이게 일반항 A2N이겠지. 근데 공차는 내가 뭐라고 했어? 2차항의 개수의 2배라고 했지. 이게 4N으로 시작할 거 아니야.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첫 장이 나와야 되잖아. 둘 장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다 2를 집어넣어도 둘 장이 나와야 돼. 둘 장 얼마야? 3 아니야? 그럼 3 나오려면 빼기 1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N은 N 대신에 2분의 1 넣으면 되는 거잖아. 2N-1이다. 이렇게 SN을 쓰지 않고 AN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개꿀이지. 이걸 맨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할 필요가 없다고. 무슨 말이야. 등차 등비 아닌 수열에 대해서만 해도 충분해. 우리의 실력이 떨어지지 않아. SM-SM-1 좀 아무 데나 막 쓰지 말고 등차 수열 안 해도 돼. 알겠지? 안 해도 됩니다. 공차는 2이다. 참이죠.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죠? 이건 홀수 번째 항의 합인데요. 물론 AN을 알고 있으니까 홀수 번째 항의 합을 구할 때 그냥 A2N-1이라는 일반항 구한 다음에 걔 합을 구해야 되거든. 근데 봐봐. 여기 짝수 번째 항이 있잖아. 개수 똑같지? 얘가 얘보다 이만큼 작겠지. 얘는 얘보다 이만큼 작겠지.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가 작을까? n개의 항이 있잖아. 2n만큼 작겠지. 그럼 여기서 2n을 빼면 얘가 되네? 맞네.
할 수 있겠지. 아 물론 일반항 알고 있으니까 합 구해도 된다니까. 하지만 합을 구하면 너무 생각을 덜한 느낌 아니야. 생각해서 맞추니까 훨씬 재밌잖아. 오 전부 다 2씩 적어가지고 2n이 적군. 2n을 빼면 째가 되는군. 이렇게 훨씬 재밌잖아요. 맞아요? 맞구나. 그 다음에 얘 홀수의 수열이죠. 홀수의 합이에요. 홀수의 합은 그렇죠. 10의 제곱 써있네요. 참이에요. 와 계산 더럽게 안 하죠. 하지만 문제를 다 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계산 더럽게 안 하는데 문제를 다 풀고 있죠. 예. 이렇게 수열은 계산을 되도록 안 하려고 하셔야 재미있는 겁니다. 너무 계산만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계산기도 아니고. 알겠죠? 되도록이면 계산 안 하고 맞추려고 시도를 해보시고 얘는 계산할 수밖에 없다. 이때 계산하셔도 늦지 않아요. 예. 최대한 우리가 생각해서 답을 맞추려고 애를 쓰세요. 됐니? 넘어가겠다. 야 나처럼 푸는 게 무슨 사기치는 거야? 뭐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선생님은 정석대로 안 풀잖아요. 뭐가 정석인데? 난 이게 정석이라고 생각해. 내 말 무슨 말인지 아니 이게 정석이지 뭐가 정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뭐 부정석이야? 자 41번 그냥 석이야? 미안하다. 두 곡선과 직선의 교점을 AN, BN. 아하 그렇군요. 네. 선분 AN, BN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딱히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X축의 수직인 직선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AN의 좌표는 그냥 함수에 집어넣으면 N제곱 플러스 2AN이고 B의 좌표는 N제곱 더하기 2B라서 중점의 Y좌표인 AN은 당연히 이 두 점의 Y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AN 더하기 B가 되는군요. 여기까지 했나요? 자, A1은 얘가 사실상 뭐예요? 등차수열이군요. 그쵸? 예. 그래서 A 더하기 B는 25이다. 이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AM은 양수를 만족하는. 여기 B는 자연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B가 자연수라면 합이 25를 만족해야 되니까 A는 정수여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 AM을 써봅시다. AM은 당연히 AM 더하기 B겠죠? 이게 양수를 만족하는 M의 최대값이 9다.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건데 B 대신에 25-1을 넣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AM-1 더하기 25라고 써도 됩니다. 이게 양수다 이런 얘기죠. 그럼 A 곱하기 M-1이 마이너스 25보다 크다 이 얘긴데 M의 최대값이 9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8이 됐을 때 맞죠? 네. 이게 마이너스 25보다 크다 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9가 돼버리면 마이너스 25보다 크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수인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정수 조건을 발견하지 못하면 문제 못 푸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A가 마이너스 3이어야 8까지는 마이너스 25보다 큰 상태를 유지하는데 9부터는 무조건 마이너스 25보다 작아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A는 마3이고 그럼 B는 28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7. 이런 건 조금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수 조건을 이용해서 약간 직관적으로 접근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딱 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넘어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42번 어떤 버튼을 누르면 주변에 8개의 버튼이 불이 들어오는 1부터 81까지의 숫자가 적혀있는 버튼들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다. 30번 버튼을 누르니까 그 버튼을 제외한 주위 8개의 불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을 얘기한 거고. 가장 바깥에 있는 버튼을 눌려주지 않는다는 말은 이런 걸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냐, 그런 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저거 못 누르니까. 알겠죠? 예,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접근해 보면 다음과 같겠네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해석하면 되는 거죠. 뭘 누른 거냐를 알고 싶으니까 여기를 N이라고 잡죠. 그리고 이 그림을 잘 관찰해 보면 저 위에는 9를 뺀 수가 적혀 있고요. 밑에는 9를 더한 수가 적혀 있어요. 약간 달력 느낌이지. 달력은 7을 뺀 수와 7을 더한 수가 적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쪽은 2를 더한 수가 적혀 있고 이쪽은 2를 뺀 수가 적혀 있죠. 여기 2를 더한 수가 적혀 있고 2를 뺀 수가 적혀 있습니다. 2를 더한 수가 적혀 있고 2를 뺀 수가 적혀 있어요. 끝났어요. 이것만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걸 다 더하면 상수가 다 0 될걸요? 8n밖에 안 남지 않냐? 이게 408이래. 그래서 얘는 그냥 51인가? 이렇게 딱히 어려운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어렵냐? 안 어렵죠? 예. 넘어가 되겠죠? 예. 달력 정도 읽을 줄 알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43번. 얘는 지금 그 문제가 좀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무섭게 생긴 어떤 문제의 모양에 비해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1시간 동안 나오는 물의 양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물의 양의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는 거죠. 5번 수도관만으로 물탱크를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했는데 물탱크가 1000리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L5가 얼마인지만 알면 문제를 푸는 겁니다. 맞잖아. 5번 수도관에서 물이 얼마씩 나오는데 1시간 동안 이거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L5를 구하고 싶다 이런 얘기고요.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L5는 정확히 얘기하면 L5 분의 1이죠. 얘는 첫 장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하면 돼요? L5 진짜 5번째 항입니다. 4개 더하면 돼요. 맞잖아? 공차 4개 더하면 된다고요? 예. 그럼 실제 공차는 알고 있는 이 숫자로 구하면 되잖아. 사실 얘는 뭐냐면 9번째 항이지. 그러니까 200분의 1 마이너스 500분의 1이 공차의 몇 배다? 8배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뭐가 필요하냐면 공차 4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거 2분의 1 필요하니까 2분의 1 200분의 1 마이너스 500분의 1 하시면 L5가 나온다는 거죠. 얘를 계산하시면 2000분의 7 나와요. 계산 과정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L5는 7분의 2000이죠. 7시간에 2000리터를 쏟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3.5시간이다. 그냥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문제가 막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고. 내가 이렇게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잠이 온다고? 그럴 수도 있죠. 예. 조는 것보다 일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다음 문제 가도 되겠니? 야, 현재까지 푸는 걸 봤을 때 등차수열, 등비수열이 어려운 거야? 아니면 내가 잘 못하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잘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44번은) 색칠한 부분에서 색깔 안 칠한 부분을 빼란 얘기잖아요. 네. 그냥 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색칠한 부분은 8개고 색깔 안 칠한 부분은 7개지 않니? 그런 생각이 난 좀 드네. 맞지? 일단 두 가지의 방식으로 풀 텐데
첫 번째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알겠죠? 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색칠한 거를 8개를 다 더하는 과정이 난 너무 몹시 필요해. 흰색도 다 더한 다음에 빼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야 그러지 말고 여기에서 여기 빼면 안 돼? 여기에서 여기 빼고 그거 다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색칠된 부분에서 첫 번째 색칠 안 된 부분을 빼잖아요. 그러면 얘가 등간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위쪽에 직각삼각형 하나 나오지? 그지? 그 두 개가 서로 합동이겠지. 그러니까 여기만 남는데 여기를 내가 A라고 할게요. 이해하겠니 친구들? 여기는 뭐가 되겠니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또 합동이 되거든? 그럼 여기도 이렇게 등간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되는 거 아닌가? 3A. 그럼 여기를 또 빼게 되면 5A가 되는 거죠. 홀수 A가 되는 거라고. 여기를 빼면 7A, 여기를 빼면 9A, 여기를 빼면 11A, 여기를 빼면 13A. 이해됐니? 그러면 얘들을 다 더하면 결국 얼마야? A 몇 개 있는 거야? 홀수잖아. 13 몇 번째 홀수지? 7번째 홀수 아니에요? 어려운 일인가? 그러면 마이너스 49A인 거지 실제로는. 물론 A가 얼마인지는 구해야겠습니다만. 맞잖아. A가 얼마인지는 구해야겠습니다만. 근데 A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여기가 이제 여기를 연장해 보면 여기가 13A라는 얘기는 여기도 A니까. 그쵸? 예, 그러면 내가 처음에 골랐던 이 직사각형이 이 길이가 1이라는 건 알겠네. 여기가 15잖아. 15등분한 거잖아 지금. 맞잖아. 15등분한 거라고. 여기 다 같다니까.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이 내려오는 거야. 알겠죠? 예, 15등분한 거니까 그냥 지금 높이가 1인 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있었다고? 7개, 8개 있었다고? 15개 있었죠? 여기도 다 등간격이잖아요. 그잖아. 예, 그러면 20을 15로 나누는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 A라는 놈이 1 곱하기 15분의 20인 거지. 그러면 3분의 4인 건가? 맞아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얘들 계산을 할 때 먼저 마이너스 49A가 남으니까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뭘 안 했냐면 그 마지막 색칠된 부분 있잖아. 여긴 그냥 내가 안 더한 거잖아. 이제 더하면 될 거 아니야.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개수를 똑같이 해가지고 뺐으니까 마지막 거 내가 안 더한 거 아니야. 그지? 제가 14A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일단 A라고 써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49 A 3A5 뭐가 좀 이상하다 근데? 색칠한 부분에서 빼는 거니까 내가 반대로 빼고 있구나. 아니 맞게 빼고 있는 것 같은데? 색칠한 부분에서 색칠 안 한 부분 빼는 거니까 음 15분의 20 3분의 4 3분의 4 색칠한 부분에서 색칠하지 않은 부분을 빼야 되니까 잘못했네. 이게 뭔 짓을 해놨지? 마이너스 49A가 틀렸네. 나 뭐하고 있니? 조금만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제 조림이 오나봐. 여기가 A는 맞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여기 색칠하는 거에서 여기 빼는 거 아니에요. 아이씨, 멍청이. 그러면 이렇게 연장했을 때 여기 이 부분이 색칠한 부분이 겹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한 거야? 여기도 A만 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쭉 연장했을 때 또 색칠한 부분 위로 올라가니까 또 A만 남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A만 남는 거예요. 어쩐지 뇌절이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총 7개 A만 있는 거예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마이너스 7A만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를 제가 카운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15등분인 건 아까 보여줬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14A예요. 맞잖아. 여기가 지금 14A라고. 여기 지금 아래 직사각형이 14A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저 위에 삼각형만 구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이거니까 사실 이 A의 절반이겠네. 2분의 A. 그죠? 그래서 2분의 1 A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남니? 2분의 15A 남니? 맞잖아? 그래서 2분의 15 곱하기 A가 아까 얼마였냐면 3분의 4였어요. 그럼 답은 10이겠네요. 이렇게. 됐죠? 됐죠? 이것도 다 더해서 빼는 것보다 그냥 인접한 끼 빼서 그걸 다 더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였고요. 한 가지만 더 해보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이 그림이 요 선에 대한 선대칭을 이용해서 도형을 조금만 조작을 할게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그림의 모양은 이런 거였는데 지금 오려가지고 우리한테 얘만 보여준 거 같지 않아요? 그잖아.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직사각형 모양으로 대각선 방향을 오려가지고 나머지만 보여준 거 같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채워볼게요. 여기서부터 귀찮긴 하지만 이해를 도와줄 겁니다. 좀 빨리 그려야 돼서 약간 안 반듯한 거 정도는 좀 이해해 주세요. 암 걸릴 것 같아요. 막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원래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림이었는데 이걸 절반 뽀개서 우리한테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비싼 색 없냐? 이거 여기서부터 이거 굵다. 여기서부터 칠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짓을 도대체 왜 하냐라고 하면 보시면 알아요. 여기도 칠해져 있고 여기도 칠해져 있다.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칠해보니까 위에 있는 그림이 아래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제가 새로 그림 가지고 문제를 푼 다음에 2분의 1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쌤 말 무슨 말 이해 가냐? 한 개가 얼마냐 면적이? 3분의 4 곱하기 15예요. 그러면 3분의 4 곱하기 15인데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8개 있는 거야? 아니? 근데 필요 없다. 어차피 뺄 거잖아. 그치? 뺀다고 하면 색칠된 부분이 하나 더 많으니까 하나밖에 안 남겠지. 짝대기 하나밖에 안 남아요. 짝대기 하나의 넓이가 3분의 4 곱하기 15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2분의 1 하기로 했죠. 그럼 10인 거죠. 이렇게 푸는 게 사실 더 쉽긴 한데 근데 이런 생각은 좀처럼 좀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풀이를 좀 보여드렸고요. 근데 첫 번째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지? 첫 번째 것도 나쁘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상관없고요. 등차수열이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동일한 간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0이 아닌 세수 코사인 세타, 루트 2 사인 세타, 탄젠 세타가 등비수열이다. 등비중앙 이용하시면 2 사인 제곱 세타 이게 야 아직도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 세타를 진짜 곱하는 친구들이 있냐? 탄젠트는 코사인은 사인이라니까. 그럼 그냥 사인 세타인 거지. 이거 왜 곱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러면 0이 아닌 세수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가 0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세타는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 밖에 없으니까 합은 파이다. 이렇게. 별거 아니고요. 삼각함수를 끝내고 올라온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얘요. DO분의 BO 여기와 여기의 B를 구하라는 문제잖아. 내가 물어보는 거 바로 확인하고 B를 구하는 문제잖아. 이렇게 말을 했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크기가 답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의 길이를 M이라고 하겠습니다. 1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M이라고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크기가 영향 안 주니까 내 맘대로 1M 잡아도 상관없어요. 네. 대신에 왜 1M 잡았냐면 1대 M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도 1대 M일 거 아니야. 여기도 1대 M이고 여기도 1대 M일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M이면 여기는 M 제곱이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소공식 써도 돼요. 여기는 여기의 제곱은 여기 곱하기 여기다. 근데 이게 약간 더 수준 낮은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닮음인 삼각형은 인접한 변의 길이의 비가 다 똑같다니까. 1대 M이면 계속 1대 M이어야 돼. 그럼 여기는 M 세제곱이겠지. 이해됐니? 그럼 여기는 M 4제곱이겠잖아. 여기까지 했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O는 M 4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분의 A는 A가 M 4제곱 마이너스 1이네. AO는 1이죠. 예. 그냥 M 4제곱 마이너스 1 이게 4분의 5다 이 소리 아닌가? 맞아? 그럼 M 4제곱은 4분의 9죠. 그럼 M 제곱은 2분의 3일 겁니다. 물어본 건 D5분의 B5예요. M 제곱분의 1이죠. D5분의 B5는 M 제곱분의 1이어서 이거의 역수 3분의 2가 답이겠네. 이것도 도형을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만 좋으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죠? 넘어가 되겠나 친구들? 넘어가도록 하겠다. B를 물었기 때문에 크기가 관계없다. 이게 제가 문제를 쉽게 푼 근거입니다. 알겠죠? 아, B를 물어보면 크기를 내가 임의로 지정해도 되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이해했죠? 예. 등비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뭐 계산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봐봐. 이거 다 곱한다고 하잖아. 그치? 이걸 다 곱하면 A 몇 개 있어? A 9개 있겠지. R은 몇 개 있죠? 처음에 0개, 그 다음에 1개, 그 다음에 2개, 8개까지죠. 그러면 지수법칙에서 1부터 8까지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부터 8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36? 그러면 R은 36제곱개 있어요. 이게 지금 2의 9제곱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했니? 그러면 AR의 4제곱이 2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 맞잖아. 양변에 9제곱근 씌워가지고. 그죠? 네. 밑에도 마찬가지죠. A는 10개 있고요. A10은 R이 9개 있어요. A90는 R이 10개 있어요. 맞잖아. 아니 18개 있어요. 죄송합니다. 18개 있어요. 그러면 9개부터 18개까지 합이잖아. 이것도 등차수이잖아 사실은. 그러면 9하고 18의 평균을 내면 2분의 27이거든요. 근데 몇 개 있는 거예요? 10개 있는 거죠. 맞잖아. 예, 그러면
27의 5제곱인가요? 27 곱하기 5인가요? 맞죠? 예. 그래서 R은 135개 있는 거죠. 얘가 2의 105제곱이다. 그럼 이거는 5제곱근 취할 수 있죠? A의 제곱, R의 27제곱이 2의 21제곱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얘랑 연립할 때 A제곱 R의 8제곱이 4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R의 19제곱이 2의 19제곱이네요. 그래서 R은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맞아요? 예. 물론 A도 알 수 있긴 한데 굳이 알고 싶지가 않네요. 필요하면 그때 구하기로 하죠. 왜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A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분수 형태 나오니까 좀 짱나서. 예. 얘는 그럼 뭐냐? A 결국 구해야 되네.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공B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B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일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의 16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다. 그래서 P 플러스 Q는 14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어려울 거 없어요. 사실 더하라는 게 아니고 곱하라는 거라서 그냥 A의 개수랑 R의 개수만 잘 세시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지수는 어차피 개수니까 자연수일 때. 맞아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 공비가 1이 아닌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P n 플러스 1번째 항부터 2n번째 항까지 합을 Q. 이게 아까 제가 하려던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간단한 거 가지고 볼게. A, AR, AR 제곱 이렇게 세 개를 따로 보고 AR 세제곱, AR 4제곱, AR 5제곱 이렇게 세 개를 따로 보고 AR 6제곱, AR 7제곱, AR 8제곱 이렇게 세 개를 따로 보는데 얘네끼리 더한 거를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얘가 R 세제곱 배, 얘가 R 세제곱 배, 얘가 R 세제곱 배라서 전체적으로 R 세제곱 배예요. 그러니까 3개씩 더한 것들이 또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그럼 n개씩 더한 것들도 또 등비수열이 되겠네요. 그런 관점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관점을 해보면 Q라는 라인은 전체가 다 R의 n제곱배가 되어 있는 거니까 A 더하기 AR 더하기 이렇게 가서 AR의 n-1제곱까지 있는 거고 얘를 P 곱하기 R의 n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이유로. 그럼 기억은 당연히 참이겠죠. 그잖아. R은 P 곱하기 R의 2n제곱일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R의 n제곱이 공비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수열이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러면 역수의 수열도 등비수열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얘도 등비수열입니다. 얘들끼리 곱한 것도 등비수열이냐? PQ는 P의 제곱 R의 n제곱이에요. PR은 P의 제곱 R의 2n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QR은 P의 제곱 R의 3n제곱이에요. 얘 보시면 R의 n제곱을 곱하고 있다. 여전히 등비수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참입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을 몇 개 항씩 더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도 등차수열이고 등비수열을 같은 개수 항씩 더해서 만든 새로운 수열 역시 등비수열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문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질문이 되게 엄청 많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소멸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바른 방법으로 풀면 빨리빨리 풀 수 있습니다. 공비가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 얘는 개수가 지금 안 맞아가지고 앞에서 배운 걸 못 쓰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쓰려고 해보죠. 근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봐봐, 이거 4개를 R 4제곱 하면
요 앞에 4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A5 더하기 A6 더하기 A7 더하기 A8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의 R 4제곱배 아니냐고. 왜냐하면 A5가 A1의 R 4제곱이고 A6가 A2의 R 4제곱이고 A7이 A3의 R 4제곱이고 A8이 A4의 R 4제곱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A9, A10, A11, A12 얘네는 다시 얘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R의 8제곱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죠? 그 말은 R의 4제곱 더하기 R의 8제곱이 6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 맞죠? 네. 그러면 R의 4제곱을 2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삼은 어차피 안 되잖아. 공비 실수니까. 이거 2차 방정식이니까 풀어보시면 이게 2하고 마삼 나오거든요. 마삼은 안 돼요. 어차피 어떤 수 4제곱 했는데 마삼이 될 수는 없으니까 실수니까. 그래서 R이 4제곱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13부터 24까지면 총 몇 개예요? 12개죠. 그럼 이걸 같은 방식으로 써보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에 앞에 4개가 몇 배예요? 13이니까 R의 12제곱배죠. 맞잖아. 그 다음 거는 R의 16제곱배겠지. S라고 그냥 쓸까? 귀찮다. 쓰기가. 아니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쓸게 그냥. A2, A3, A4. 그 다음 4개는 R의 16제곱배겠지. 맞죠? 예. 그리고 그 다음 4개는 R의 20제곱배일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12개니까 이게 답니다. 그러면 R의 12제곱은 저거의 세제곱이니까 8, 16, 32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곱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다. 이게 사실 S죠. 그럼 56S네요. 그래서 K는 56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죠. 괜찮은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짓을 하려면 모든 항이 다 떠올라야 돼요. 아,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이게 다 떠올라야 이런 관계들을 파악할 거 아니겠어요. 애당초에 수열을 너네한테 가르치는 목적 자체가 이런 것들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다. 규칙성이 있는 수에 나야 되니까 규칙을 알려주면 모든 항이 한꺼번에 떠올랐으면 좋겠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고요. 내일 단원평가 있다고 했습니다. 준비해 오세요. 마치겠습니다.